정영 위원님의 첫 고래입니다. 정영 위원님, 네. 고래 잡아주세요. 네, 저는 세종공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 적에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때를 네. 사는 거기 때문에 네. 때가 주어진 종목, 모든 기본적 분석은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종목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언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세종공업을 보면은 여기 월봉부터 제가 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 고점에서 대량 거래자 종가 개념이 9,180원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점에서 주식이 그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 등락을 보이면서 돌파 안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1년이에요. 1년 만에 가느냐, 3년 만에 가느냐, 5년 만에 가느냐, 또 1개월 만에 가느냐, 3개월 만에 가느냐, 5개월 만에 가느냐. 항상 1, 4, 7, 11 이렇게 파동상으로 위치를 맞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병우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9,180원을 바로 손절 라인대로 붕괴되지 않으면 1년 동안 서서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잘 해줬기 때문에 거래 감소 상태에서 올라간다면 좀 많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상승 장세를 갈 적에 뭐 자동차 관련주, 뭐 2차 전지 관련주, 금융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어떤 정보든지 매수권이 주어진 거, 조정이 주어진 거, 기간 조정이 만료된 거, 거래 감소 상태에서 거래가 재차 늘어날 적에 3박자가 맞을 적에 일봉, 거래량, 투자 심리 그 3박자가 맞으면 단기 지표가 매수로 보낼 적에 매수의 관점 보시면 거의 다 잘 맞습니다. 네, 주식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때를 사는 거라고 하는데요. 세종공업을 가져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떠나자 동해 바다로 다음 고래는 정홍조 위원님의 고래입니다. 정홍조 위원님, 네. 어떤 고래 볼까요? 오늘 동국 에센시를 볼 텐데요. 아마 그 모든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빌더버그웨이라고 해서 전 네. 세계의 소수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단체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저는 원래 이 전 세계가 네. 그 회의에 의해 방향이 잡힌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하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아.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나왔던 회의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 정책, 디지털 뉴 정책, 세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연의 순리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소수 엘리트들의 어떤 큰 부자들, 뭐 지도자들, 뭐 유럽, 미국 그런 어떤 방향을 제시를 이미 한 게 그린 뉴딜 정책이고 거기에 따라 미국의 정책도 그린 뉴딜 정책을 방향을 잡았는데 우리도 거기 따라가는 겁이죠. 그래서 그린 뉴딜 정책 제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원전 3세기를 우리나라가 폭염으로 인한 재가동을 했죠. 근데 우리는 탈원전이에요.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란다면 저는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거 발표를 해야 좀 명분을 쓴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나왔어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그래서 적중했고 2050년도까지 재생에너지 70%로 확대한다. 그래서 2050년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한다. 이거 대단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데 결국 이번 폭염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거라는 것이 이제 잘 맞았고요. 동국산업 계열의 풍력발전 업체로서 풍력발전기의 핵심 품목인 윈드타워를 자체 기술로 생산 중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풍력타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제가 원격 진로 관련주에 인성 종목 예상했던 것처럼 이 풍력 시장도 제가 예상했는데 정말 정부에서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나왔죠. 그러면 현재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해야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차트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가 늘고 거래가 늘었던 저가만 깨지만 않으면 돼요. 안 깼죠? 그리고 주가는 이제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찰나에 들어갔습니다. 5위선, 20위선 돌파가 되면서 상승의 본격적인 위치로 들어갔는데 50부터 주가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난다. 이제 연속적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에 들어갔죠. 이미 장기적으로 수개월 동안 올라가다가 요 상승 마지막큼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파가 나왔으면 갈 때가 됐는데 골든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갈 때가 됐다는 것을 월봉에서 알 수 있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일봉의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22선까지 돌파했으니 이제 안정감 있게 이미 정책이 나왔잖아요. 이제 쭉쭉 올라가겠죠. 현 시점에서 전저점에 대한 지속의 점진적 추가 상승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추세가 따라가는 곳 동국 SNC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정주 위원님과 함께 하시죠. 정주 위원님, 예. 공시에서 혹시 힌트 얻은 고래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냥 좀 막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예, 동성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무엇보다 이제 바이오 기업 중에서 이제 암 관련주로 좀 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복강경 시스템 이쪽에 이용을 하면서 임상을 진행한다. 임상 이상 얘기가 나왔죠. 무엇보다 중국 전 지역에 연모제 사업을 진출하고 있죠. 중국 전 지역 왓슨스 매장에 역시 연모제 입점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표이사가 꾸준하게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장내 매수세가 거의 한 4만 주 가까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만 원대에서도 2만 4천 주 가까이 들어왔다는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8월 5일 날이죠.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동성제약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번 주 5일선 회복 안착 이후에 막 21선 돌파 직전이죠. MACD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이제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스토캐스틱 지표도 50까지 올라왔죠. 파라볼릭도 밑에서 빨갛게 나왔습니다. 21선 돌파, 이번 주 이제 5주선 회복 국면 속에서 다음 주부터 밑에서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주가는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중국 쪽의 신사업부터 해가지고 역시 이 복강경 시스템 임상 기대감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7월 말 8월 초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시가 이후부터는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충분히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동성제약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